검찰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했는데 오늘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김 의원이 몰래 코인을 하다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한동훈 작품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계좌영장은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99%로 알고 있고요.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아예 인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계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지난해 이렇게 두 차례 기각이 됐지만요. 세 번째 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검찰이 어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또 카카오 관련 계열사 등 세 곳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 출처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영장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법원도 거액의 코인을 가진 것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라던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는데요.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즉 광야에서 싸우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죠.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 왜 하필 지금이냐? 그리고 그 정보는 어디서 나느냐? 이 문제를 개인으로 싸우겠다는 겁니까? 네. 네, 국회 법사위 회의장 민주당 의원석에 있던 김 의원의 명패는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옆 무소속 자리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출석했죠. 김 의원이 제기한 검찰의 기획수사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저나 검찰을 탓하는 게 뭐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이번 건은 왜 한동훈 작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혹시 이것 때문이냐고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얘기 같고요. 네, 국회 차원에서는 윤리특위의 김 의원의 징계안이 회부가 될지 관심이죠. 오늘 윤리특위 위원장 또 양당 간사 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동으로 징계안을 제출하자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은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여야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공동 징계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할 경우에 내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김남국 의원 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징계안 제출은 지금 회의 중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당에서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 따라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도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죠.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까지 염두에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 그리고 상임위 도중 코인 투자에 대해서 엄중히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겸직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의 지난 몇 년간의 이 행태를 보면은 본업이 코인 투기, 부업이 국회의원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회의원의 아주 기본적인 윤리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자격 없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무소속 의원이 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일요일 쇄신의원총회에서 초재선 중진 의원들을 막론하고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고 또 결의안에 1번으로 채택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게 박용진 의원의 설명인데요. 그런데 정작 결의문에는 윤리특위 제소 부분이 빠졌죠. 문구를 손보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도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게 결의문에 빠져버리니까 과연 민주당이 5시간 동안 토론했는데 뭐 한 거냐? 의원들 150명이 모여서 저 정도밖에 안 돼? 그 민주당 의원들 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네, 사실 지금 윤리특위의 징계안을 회부하는 것이요. 사실상 이 상징적인 의미 이상을 기대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론적으로는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을 제명 징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지만요. 실제 징계안이 여야 합의로 이렇게 어렵게 올라오더라도 처리는 거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8년부터 지난 15년 동안 윤리특위의 징계안 처리 과정 좀 살펴봤는데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를 거부하는 건 상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은 당내에 진상조사 TF를 만들었습니다. 김 의원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 게임업계의 국회 로비 의혹까지 파헤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TF가 하려는 일이 바로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김 의원의 거짓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TF는 또한 가능하다면 돈 버는 게임 로비 의혹에도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 진상조사단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 전문가인 윤창현 의원, 또 검사 출신 박형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이 조사단에 참여를 했고요. 외부 전문가들도 여러 참여한다고 합니다.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또 낡은 자동차를 모으며 아이스크림만 먹는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정치인이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이 국회에서 투기판에 몰두한 그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또 진짜 약자를 기만했습니다. 가난한 척, 선한 척, 착한 척했던 이 이중성을 반드시 파헤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보신 이 정작 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의 경우에는 코인 관련 전문성에 물음표가 좀 붙는 상황인데요. 정회원 여러분이라면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국민의힘의 수해 봉사활동을 가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논란을 빚었던 바로 그 의원입니다. 아니,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대표 시간이 대표 시간이 아니 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당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의 징계가 끝난 지 한 달여 만에 전 민주당 의원인 김 의원의 징계 여부를 주도적으로 따지게 된 셈입니다. 역시 진상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김 의원의 자료 제출 미비로 중간조사 결과도 제대로 내놓지를 못했죠. 김 의원의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국민의힘 조사위가 어떤 성과를 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이 직접 내놓은 해명들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직접적인 탈당 계기가 됐던 이 국회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금액은 0.99개인가 0. 몇 개라고 해서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액수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몇천 원이요?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청문회가 있었던 날 김 의원의 코인 거래액 2,300만 원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의원이 당에는요, 쉬는 시간이나 화장실에 갔을 때 코인 거래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이용우 의원은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질의를 끝나고 소외실이나 화장실에 나와서 했다고 했을 때 저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확인을 했던 거고요. 굳이 거래를 위해서 상임위 중간에 본인 질의를 마치고 이석을 해서 휴게 공간 같은 데 가서 거래를 하고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네, 김 의원의 해명, 민주당 지지층이 즐겨보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 다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당의 코인 매각 권고도 충실히 이행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김어준 씨는 관련 질문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에게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제가 시작이지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폭발적인 이슈를 총선 전에 터뜨릴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먼저 한참 1년 전에 터뜨렸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순차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본인은 정말 불법이라고 해당될 만한 사안이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1번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용우 의원은요, 김 의원이 당의 부담을 덜겠다라고 했던 탈당을 변해서 이렇게 밝힌 것과는 달리 코인을 포함한 재산 변동 내역을 달라라는 당 진상조사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출연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코인이 포함됐을 경우에 어떻게 변동되었는지에 대해서 양식까지 정해가지고 요 양식을 세워달라 고 요청을 했었고 그걸 기다리는 와중에 일요일 날 탈당을 하신 겁니다. 그 방송은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김 의원의 행보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가 되죠. 지난 일요일 쇄신 의원총회에서는 친명계 의원들도 김남국 의원을 감쌌다고 합니다. 양이원영 의원은요,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고요. 박성준 의원은 도덕성 따지다가 우리가 맨날 당한다는 불만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김 의원을 비판했던 당내 청년 정치인들은 수박이라는 강성 당원들의 비판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너희 지금 뭐 하냐 아침부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잘못하는 게 많은데 왜 너 그건 지적 안 하고 왜 우리 문제를 이렇게 부각해서 언론들의 먹잇거리를 던져주냐라고 되게 호되게 저를 혼내셨어요. 네, 당 밖에서도 김 의원의 지원군이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 결집에 깃발을 들자 제안한 손혜원 전 의원인데요. 김 의원을 탈당하게 한 당내 세력들이 있다면서 아예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같은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하자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를 보내겠습니다. 민주당이 기어들어가서 뭐합니까? 저 수박들이 있는 한 저기서 가서 뭐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기를 내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김남국을 짓밟는 걸 보면서 저는 민주당 끝났다고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반면 당내 비명계에서는 김 의원의 코인 투자 그리고 돈봉투 의혹을 계기로 당 쇄신에 나서야 한다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지도부가 여전히 이 정치 수사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쇄신에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검찰 수사입니까? 저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정치 수사다, 표적 수사다라고 하면 다 해결되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야당은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표적 수사다, 정치 수사다 이 얘기만 해가지고 다 떠납니다. 네, 화살은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향하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이 대표 흔들기가 아니라 힘 싣기 쪽으로 이제 보입니다. 비명계에서부터 일단 사법 리스크는 차치하더라도 이 대표가 키를 쥐고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1년 동안 과연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을 제대로 혁신해서 정말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바꿔놨느냐. 이거를 지금 앞으로 몇 달 안에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시간도 이렇게 그냥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자 이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여야의 속내는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찰 김남국 의원의 업비트 빗썸 거래 내역 확보. 한동훈 장관 몰래 코인하다 들켜놓고 왜 한동훈 작품이냐.